네, 5장 작전 타임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돌격 종목 맞수 시간이죠.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나토행, 북한 비핵화 위한 국제사회 지지 당부, 방위산업 힘을 얻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이 폴란드와는 방산, 체코와는 원전, 덴마크와는 재생에너지,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는 오늘 방산주 쪽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하는데요.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방산주 쪽을 지금 봐도 좋을지 두 분의 OX를 통해서 체크를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방산주에 관해서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정지훈 위원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방산주 봐야죠. 방산주 좋아하시잖아요. 네, 방산주를 좋게 보는 이유가요. 네. 우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다라는 것보다는 각계 전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주국방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에 대한 도입이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국내 우리나라 이 방산 기업들의 기술력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단적인 예로 보면 뭐 폴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사실 국내 기업들의 무기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올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전에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본이나 독일도 일단 국방력을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걸 또 미국이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국방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나토 쪽에 있어서 군인을 그 3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무기의 도입은 필수로 좀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무기를 좀 만드는 기업들 좀 잘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독일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못지않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 품질 또한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산 쪽에 있어서는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산 쪽 부분들은 이제는 뭐 지수 방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성장 섹터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방산 쪽에서 우주항공 쪽까지 같이 맞물리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나토 쪽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뭐 북한에 대한 비핵화, 뭐 말은 뭐 지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겠죠. 뭐 규탄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말로 끝낼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세일즈 외교를 할 것이다라는 그 전망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원자력 쪽도 마찬가지고 방산 쪽도 마찬가지인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방산 쪽에 추가적인 수주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충분히 시장도 빠지면서 같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같으시면 방산주 지금 담으시나요? 사죠. 어느 쪽으로 좀 보시나요? 다 좋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탑픽. 우주도 괜찮고 LIG 넥슨도 괜찮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괜찮고, 근데 이게 참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누리호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항공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LIG 넥슨 같은 경우도 이 천궁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애매한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양쪽에 다 들어가요. 엔진을 만들었고요. 로켓의 엔진을 만들었고, 천궁의 발사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 시스템에 좀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자주포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장갑차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맞물려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현대로템이에요.
K2 전차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폴란드 쪽에서 이 K2 전차나 이런 부분들 도입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국산 이 무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들 종목군들은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김선윤 의원님, 네. 방산주를 보는 걸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네. 방산주하면 항상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뭐 퍼스코, 빅텍, 스페코 3개 그냥 딱. 네. 대표적이죠. 요거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그 대표적인 요거 하지 종목들. 마시고. 그럼요. 뭐 로템이나 이제 LG 넥슨 큰 거 많잖아요. 요런 것만 좀 보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방산주 했다면은 퍼스코, 빅텍, 스페코 3개만 그냥 주구장창 이제 관심권에 두시고서 테마로 대응을 하시고 지금 또 바닥이라고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퍼스코, 빅텍, 스페코 또 이렇게 또 보실까봐 제가 또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 주셨지만은 뭐 로템 뭐 전차 얼마나 좋습니까? 수주 막 터지고 있죠. 근데 또 이제 그 나토 가셔가지고 또 재밌는 이슈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항공우주에 또 비행기 자체 국내 비행기 또 개발하는 것도 나왔는데 성공적으로 또 비행 마칠 것 같고 조만간 여러 이슈들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작은 종목 좀 보지 마시고 이번 시장 자체가 회복기로 완전 돌아선 상황이에요. 시장이. 그러니까 단기 테마주들보다는 대형주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가는 시장이 지금 연출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 보지 마세요. 테마주 쪽으로 자금들이 몰릴 수는 있겠지만 큰 자금들도 다시 한번 크게 시장에 들어오는 시점이 지금 오기 때문에 대형주 큰 종목 위주로의 방산주를 보셔야 돼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최소한 로템 사이즈 이상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LG 넥스원이나 뭐 하나 에어로나 뭐 다 이런 거 보셔야 돼요. 한국항공도 좋고요. 그래서 그걸 초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냥 뭐 깔끔하게 나 정말 방산주 사고 싶다면 그냥 큰 걸로 테마주가 정말 사고 싶다면 퍼스코, 빅텍, 스페코는 사실 뭐 북한에서 이제 핵실험 해야 뭐 움직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딴 것보다는 거기에 초점 보신다면 좋긴 하겠는데 사실 그건 딱히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주 쪽으로만 보시라 이렇게 좀 짧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지금 뭐 세일즈 외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방산뿐만 아니라 아까 뭐 원전, 신재생 그리고 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원전, 재생에너지, 반도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탑픽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선인 위원님. 원전이랑 오늘 원전이 굉장히 잘 가잖아요. 다 신재생. 잘 가고 있죠. 뭐 태양광도 잘 가고 있고 네. 탑픽이라 한다면은 뭐 태양광이랑 원전 둘 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원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완전히 원전 자체는 그래도 전 정부에서 완벽하게 버려졌던 게 원전이고 이번 정부에서 완벽하게 새로 살리는 게 이제 원전이니까 원전 쪽이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오늘 보면은 그간에 저도 이제 관련해 가지고 한전기술 추천을 드렸다가 호되게 좀 밀렸었죠. 시장 안 좋아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5월 달 추천드렸나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원상 복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급등을 좀 하고 있고 오늘도 4% 이상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조만간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에서 이제 전쟁 위험이 글로벌리하게 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을 각국에서 막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우선은 방산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는 포인트가 좀 나올 거고, 뭐 폴란드도 그렇고 이제 국내 이제 얘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얘기를 통해서 뭔가 좀 국내에 여러 이제 방산 관련한 여러 이제 뭐 제품들이 또 아마 수주가 이어지겠죠. 근데 여기에 이어서 아마 그쪽 그 러시아 경계에 있는 나라들이 원전 쪽으로 아마 집중을 우선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간에 러시아 쪽에서 집중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주를 받아갔잖아요.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랑 벽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장 자체가 이미 수주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의 수주권에 대해서는 러시아나 중국 쪽의 원전은 완전 배제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유럽 입장에서 러시아 원전 그 기술력을 가지고서 그 건물을 짓겠냐고 원전을. 발전소 안 지어요. 절대 안 짓습니다. 그럼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중국 아니죠? 러시아 아니죠? 우리나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윤 대통령이 두산 방문하고 원전 살리겠다고 육성하겠다고 크게 띄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선 띄워놔야 돼요. 대통령이 우선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최초로 방문했죠. 두산 띄워놓고 그다음 나토 가서 원전 세일즈 하는 거예요. 그림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해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원전을 미는구나. 기술력 인정받았구나. 네, 그 포인트 맞춰서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러 나라들 다 이제 앞으로 원전을 어디다 수입합니까? 수주합니까? 우리나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안 해요. 거기에 맞춰서 미국의 소형 원전, 원자로까지 해서 같이 좀 진행이 좀 빡빡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도 좋지만 진짜 뭐 태양광도 좋지만 그 대통령의 현재 정부 정책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실질적으로 방문을 하는 태양광 쪽으로는 안 갔잖아요. 원전 가고 유럽 간 거잖아요. 이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외 입장에서도 해외 오너들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제품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 정부가 밀어주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재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원전 아니면 반도체, 뭐 신재생 많은데 어디 쪽을 가장 탑픽으로 보세요? 근데 이게 딱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그 신재생 쪽에 네. 태양광, 풍력, 원자력 다 들어가야 그쵸, 될 그쵸.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을 일단은 다 싸잡아서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신재생 쪽에 있어서의 투자가 점차적으로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섹터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긴 관점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성장 섹터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뭘 하나를 이렇게 빼고 보는 것보다도 다 같이 묶어서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도 뭐 정부 정책적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미국과의 협업 이 부분들이 아마 시너지는 좀 충분히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다만 좀 걱정스러운 건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짙다 보니까 가벼운 종목군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등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옥석을 가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올라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볼 수가 있는 거는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피팅 업체들이 좀 상당히 좋아요. 피팅 업체들 같으면 뭐 조선 쪽에 들어가죠, 플랜트 쪽에 들어가죠, 원자력 쪽에 들어가죠. 전반적인 산업에 다 들어가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그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기업들이 좀 같이 맞물려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아니면은 뭐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도 국내 쪽에 좀 제한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왔던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중소형주들 중에. 그런 종목군들은 나중에는 좀 옥석가리기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성장을 할 수 있고 실적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 세계 폭염주의보,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관심 가져볼까라는 주제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지금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지역이 폭염을 겪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가 나왔는데요.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이제 화석 연료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선윤 위원님, 첫 번째 주제에서 잠시 태양광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태양광과 스마트 그리드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게 보긴 하는데 네. 아까도 연장선이긴 한데 스마트 그리드 쪽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전 쪽에 집중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태양광 쪽 자체도 약간은 좀 뭐 이슈거리는 있지만 전력 수급에 대한 포인트가 좀 바뀌게 되거든요. 원전 쪽으로 좀 집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좀 이런저런 이슈거리 맞춰서 원전 쪽이 낫긴 하겠지만은 근데 사실 스마트 그리드를 집중해야 될 게 전력에 대한 조금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쪽이 집중이 되긴 할 건데 사실 이게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뭐 한전 쪽에서 뭐 수주 받고서 하는 회사들 많긴 한데 그렇게 사실 재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비중 자체가 스마트 그리드 업체들이 뭐 갑자기 막 말도 안 되게 뛰거나 이제 그런 모멘텀 자체가 사실 크진 않아요.
한전에서 수주를 주더라도 그게 사실 매출 부분에 차지하는 정말 작거든요. 몇백억 수준으로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한전에서 아직은 그 진행 자체를 최근 들어 하지도 않는 모습이고, 그래서 재미가 없는 터라 사실 이것저것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뭐 올여름 정말 덥다고 해가지고 전력난이 생길까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봤을 때 지금 원전 가동이 좀 추가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발생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볼 땐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의 재미가 있을 가능성은 크진 않을 것 같다. 뭐 관련주들이 뭐 많이 좀 반등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그냥 시장이 빠지고 좀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 분야 이외에 실적으로 좀 올라가는 거라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 부분은 좀 다른 걸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뭐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원전 얘기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원전 위주로의 종목들로 집중적으로 조금 자금을 넣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재원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항상 그 여름이면 테마로 단골이죠. 단골을 나오는 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 쪽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원자력 쪽을 많이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좀 벌어지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올 여름에도 셧다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신에 저는 태양광 쪽이나 신재생 쪽은 여전히 좀 투자를 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OCI가 살아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OCI 쪽은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미국 쪽에서 이 중국 신장지구 쪽에 있어의 규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는 좀 더 받을 수가 있고, 태양광 쪽도 아마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게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신재생 쪽, 태양광 쪽에 있어의 투자를 많이 했는데 패널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 상당히 좀 많았다고 맞아요. 했었어요. 그 부분들도 아마 국내산 쪽으로 많이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기술이 계속적으로 좀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태양광 쪽, 패널 쪽 관련주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에너지에 대한 부족 이 부분들 때문에 ESS 쪽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좀 보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신재생은 단기 이슈는 분명히 아니에요. 단기 이슈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좀 트렌드가 길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섹터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태양광이나 스마트 그리드 얘기를 하니까 저는 또 생각이 나는 게 설비 관련 종목들은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전기, 뭐 예를 들면 뭐 세명전기, 광명전기 이런 쪽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테마를 좋아하시죠? 네? 개별주들을 좋아하시니까 세명전기, 이제 광명전기 뭐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까지도 수혜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력 들어서. 쪽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충분히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LS일렉트릭이나 이런 기업들까지도 주가 흐름들은 좀 상당히 좋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9%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전력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다만 이제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지. 거기에서 물리면 묻지마 장투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손절 잡고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그죠? 여름까지 또 기다려야죠. 그 다음 여름인데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테마만 보고 한다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실적을 안 보기 아. 때문에. 그러면 그런 테마성은 사실 손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준점을 좀 잡고 보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적이 좀 나오고 그런 애들 위주가 좀 좋지 않을까. 시장이 빠그라지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만 그래도 회복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나마 비빌 언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그나마 나와주면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 위상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작년에 또 폭염이 심하게 오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이제 크게 좀 수혜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또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요? 네.
지금 더위가 더 오기 전에 네. 지금 선취매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선취매라고 하면은 지금 하기보다는 더 미리 했어야 더 되나요? 미리 했어야 돼요. 4, 5개월 전에 해야 돼요. 겨울에. 그럼요. 그때 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늦었고 네. 대표적으로 종목들 많잖아요.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도 올해 2월부터 해서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리고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보면 올해 1월부터 해서 급등이 나왔었고 대체적으로 다르요. 옴니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2월부터 쫙 올랐다고요. 바닥부터 해서 계속 올랐어요.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시장이 6월 달에 밀리면서 다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다시 뭐 들어가 본다? 나쁘진 않을 거예요. 나쁘진 않고 사실 괜찮긴 한데 조금 늦은 감이 있었긴 하지만 또 시장이 빠지다 보니 또 매력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면은 차라리 좀 이 종목들을 그냥 지금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오히려 좀 좋은 업황 좋은 대형주들을 보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도 같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한번 들어올 때 어떤 테마성 자금들, 시장이 좀 회복 만연기에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테마주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 포인트보다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기관들이 좀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꾸준하게.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갈 수가 있으니까. 물론 뭐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좀 보이고 있어요.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관련주들 다 좋은 종목을, 좋은 실적을 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상황들, 기관과 외인들이 매수를 땡겨볼 때는 조금 약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몇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서 저는 조금 급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상황 좀 보시고 나서 대형주 쪽의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화석 연료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쪽도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화석 연료, 뭐 종합 상사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사 쪽은 네. 일단 개발 쪽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도 이제 테마성의 흐름이잖아요. 네. 테마를 좀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테마로 같은데. 설명해 드리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뭐 유가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중앙 에너비스라든가 국동유화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네.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등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커요. 유가가 뭐 출렁출렁거리고 있고 뭐하고 한다 해서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유가랑 같은 흐름들을 보였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중앙에너비스나 국동유화나 흥구석유나 이건 저점 다 깨고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테마성의 흐름이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필요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차라리 그걸 유가 쪽에 있어서를 보려면 차라리 정유주가 더 낫죠. 정유주. SK이노베이션이나 SO일이나 GS 이게 좀 낫죠. 왜냐하면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좀 작년 대비해서 올해 4배 이상 상승했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만큼 수익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게 되면 정유주 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유가가 쉽게 안정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증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가는 이유도 이제 증산 부분들, 그 부분들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유가는 좀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져야 될, 슬슬 차익을 해야, 이미 차익을 했었어야죠.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는, 오늘처럼 이제 유가가 좀 상승을 해서 네네. 그들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준다라면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빠져나올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주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하이브 86만여 주 보호예수 만료 우려의 약세. 떨어질 때 공략을 해볼까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13일 BTS의 단체 활동 중단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던 하이브가 지금 보호 예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보통주 86만 3,209주에 대한 의무 보유가 만료가 되는데요. 전체 상장 주식수 대비했을 때 2%에 달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또 떨어질 때 또 담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담아봐도 좋을지 OX로 또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를? 네, 하이브 담아볼지 아니면 지금은 안 될지 OX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이브 지금 담으면 안 된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선윤 위원님, 네.
하이브 지금 접근 어렵나요? 이게 네. 그 작년 6월에 진행을 했고 뭐 할인율 치더라도요. 단가가 한 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20만 원 초반 되려나? 이 유상증자 가격 자체가.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15만 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빠져가지고 14만 6천 원인데 이걸 받더라도 판다면 손절 처리를 하는 건데 손절이 한 30% 될 거란 말이에요. 과연 이거를 팔 수 있을까? 못 팔아요. 이 고민을 해봐요. 네. 뭐 기관 자금 이면은 뭐 충분히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겠지만, 뭐 더 물을 탈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를 그냥 쉽게 던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하이브가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어찌됐든 하나 일이 터져버렸어요. 네. 쉰다는 거죠. 다 같이 단체 활동을. 개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으쌰으쌰 하겠다는 건데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다가오고 뭐 몰리다 보니까 그 포인트가 좀 크게 작용을 하니 당분간의 주가가 이게 올라가리라고는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당장 2분기까지는 괜찮겠지만 3, 4분기 넘어가면서부터에서는 주가가 다시 한번 정상권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지금 주가가 또 이게 상장하고 나서 최저점 자리 부근에서도 움직여줘요. 그리고 어제인가 그젠가요? 얼마 전에 최저점을 찍기도 했었고 그냥 거의 이제 바닥 상황이긴 한데 그럼 이 바닥 확인을 보고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바닥이니까 완전 저점이니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그 멤버들이 발표했던 게 조금 진짜 아쉬웠던 게 좀 러프하게 좀 크게 좀 얘기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주주들 입장에서도 진짜 크게 좀 뒤통수 맞은 듯한 좀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사실 시장에서 한번 얘기가 돌았던 게 뭐냐면 그 라스베가스 콘서트 이후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해서 군대를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라스베가스 콘서트 자체도 급하게 잡혔던 거예요. 원래 계획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빌보드 수상하고서 이런 그림으로 그렸던 것 같은데 그게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젠 완벽하게 좀 쉴 때가 오지 않았나 미뤄왔던 거를 그냥 그때 맞춰서 라스베가스 콘서트 마지막으로 하고서 좀 쉬는 그림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근데 언론에서는 이제 뭐 군대를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뭔가 맞아 떨어지니까 시기상으로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그림을 가는 건데 지금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물량 자체 정리 못할 거예요. 정리 못할 거고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도 1,000억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떨어졌기 때문에 1,000억 아래로 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1,000억 가까운 금액이라 정리한다 치면 또 이게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당분간 정리 못 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바닥 확인을 통한 상승을 노려봐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좀 힘들 것 같고 뭐 제이홉 씨 같은 경우가 뭐 단독적으로 활동을 하는 또 소식도 있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멤버 전체들의 좀 움직임이 필요하지만 당분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이브는 아마 한동안 기관들의 눈에 아마 좀 버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BTS 멤버들이 개인 활동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단체 활동의 빈 부분을 좀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엔터 쪽에 자세하게 이쪽은 잘 몰라서. 근데 개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팬들도 왜 각 그 여러 멤버가 많잖아요. 그 멤버들 하나하나를 다 각자 좋아하는 멤버들이 따로 있잖아요. 최애 멤버가 그렇죠. 있죠. 멤버가 네. 있죠. 다 좋아하지만 네. 그런 최애 멤버를 가진 팬들만 이렇게 몰리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체 활동을 해야지 하지 뭐 혼자 단독적으로 나와서 뭐 콘서트를 한다는 것은 멤버들 입장에서는 좀 배신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그럼 정재훈 의원님, 하이브 지금 담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요? 계속 당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오늘 근데 이렇게 또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또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엔터 쪽이나 이런 컨텐츠 쪽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얼만큼 다양한 것들이 있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하이브 하게 되면 떠오르는 그룹이 있나요?
방탄. 네, 그밖에 없잖아요. 또 누구 있어요? 있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예. 뇌리에 없어요. YG 하면은 누구 딱 기억나는 기억나죠. 그룹들이 있죠? 네네. JYP 해도 그런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어요. SM 마찬가지고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업은 우리는 엔터사가 아니야. 이렇게 IR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엔터 이쪽으로만 하는 부분들이 아니야 라는 그런 식의 IR을 했기 때문에 평가를 좀 높게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군대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도 저는 이게 법적으로 좀 고쳐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긴 해요. 개인적인 바람. 국위 선양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올림픽 메달만 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위 선양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국위 선양을 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오히려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좀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해서 메달을 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알려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좋은데 저는 우리나라 이 연예인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를 알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파급 효과는 더 크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혜택이 좀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들거든요. 저는 이거 바뀌어도 좋다고 좀 보여져요. 근데 어찌됐든 할 수가 없어요. 제약 때문에. 그러면 하이브가 일단 그 부분 때문에 밀려 내려왔는데 보호예수까지 일단은 풀린단 말이에요. 저스틴 비버가 30억 물렸다고 하더라고요. 봤어요. 30억 물렸어요. 30억. 그럼 그 친구도 존버하겠죠. 어찌됐든 투자자니까. 그렇죠. 어쩔 수 존버를 없이. 하겠죠. 예. 그러면 그거는 그거고 쥐가 손절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향후에 이 하이브라는 기업이 얼마만큼 좋아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BTS를 다 군대 똑같은 시간에 군대를 갔다가 2년 뒤에 돌아온다고 쳐요. 그러면 이때 정말 인기를 많이 끌던 만큼의 인기가 다시 살아날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BTS를 이을 만한 뭐 아티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잠재적인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컨텐츠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오징어 게임 지금 보세요? 안 보죠. 안 보잖아요. 네. 그땐 열풍이었어요. 그때는. 맞아요. 근데 지금 오징어 게임 그럼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아티스트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엔터사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이브만 독보적으로 무슨 뭐 한다? 이건 없어요. SM도 하고 YG도 하고 JYP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이쪽만 뭔가 특이하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서는 아직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엔터사를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스틴 비버도 물려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또 개인들도 많이 이 종목 물려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개인들이 고점에 많이 또 매물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손절을 좀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이게 방송이니까 네. 뭐 시원시원 얘기는 못 하겠는데 뭐 그래도 해드리자면 솔직히 개인적인 상황은 이거 당분간 답이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까지 얘기 드리면 이제 눈치껏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게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지는 건데 그것도 이번에 일시적일 거예요. 그 다음 실적은 불보듯 뻔하잖아요. 네, 상황 자체가. 그래서 한동안은 힘들지 않을까. 뭔가 이제 하이브에서 다른 사업을 꺼내야 될 건데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이브에서 방탄을 제외하고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과연? 이제 새로운 아이돌 그룹이 나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뭔가 이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방탄만큼 인기를 끌어줘야지 이게 주가가 버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버텼던 주가니까 방탄으로 버텼던 건데 근데 그 상황이 아니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아마 2분기는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겁니다. 콘서트도 있었고 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을 거지만 그 다음부터가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가 뭐 7월이나 8월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맞춰서 이슈가 좀 돼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그 아마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목표가 자체를
사실 더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바닥이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이 굉장히 조금 진짜 기로에 놓여 있어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을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네, 절반 이상이니까 진짜 좀 조심스러운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정부에서 갑자기 방탄소년단을 군대에 뭐 보내지 않겠다라든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국위선양 하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손흥민 선수도 안 가게 돼서 잘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뭐 나라에 국위선양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한 자금을 좀 만약에 기부 형식으로 나라에 뭐 진행한다면은 가지 않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또 그게 안 되고 있으니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저는 뭐 군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주가 상황 오히려 그 반대로 좀 가는 분위기로 더 가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좀 의견 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재현 의원님 한숨 쉬시는데 지금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근데 여기 더 빠질 것 같아요. 매도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연 팔까 싶어요. 못 파시죠? 네.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비빌 언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아직까지 그 BTS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없죠. 할 게 없어요. 아니면 정말 해외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게 정말로 잘 나가게 돼서 이렇게 확 떠버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상당히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요. 아마 이거 유상증자도 시장에 출회되는 것보다는 블록딜 형태로 넘겨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의 충격을 좀 최소화하려면. 그러면 저는 상당 기간 조금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엔터는 뭐니 뭐니 해도 SM이죠. 여전히 SM. 주가도 제일 안 빠졌어요. 그래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요? 네, 봐보세요. 저점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녀시대 곧 네. 하고. 뭐 따로 여쭤보진 않을게요. 네. 우리 김선인 의원님도 SM을 최 종목으로 보세요? 그 엔터주 가운데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정재현 있잖아요. 대표님이 네. SM 얘기할 때는 네. 눈빛이 바뀌어요. 이거는 진짜 찐 눈빛. 찐 눈빛으로 그쵸? 바뀌어요. 진짜 팬. 정말 찐 눈빛으로 바뀌어가지고 약간 도끼도 보이고 약간 좀 SM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전문가님은요? 아니 뭐 싫어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엔터주 뭐 전체적으로 뭐 SM이나 YG나 뭐 JYP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뭐 SM이 그 중에서도 진짜 주가가 진짜 안 빠졌어요. 진짜 튼튼하고 기관들과 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올해 SM이 매력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를 가장 안 치는 기업이랄까? 약간 좀 그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엔터 업체에서 봤을 때 YG 같은 경우는 약간 시끄러운 것도 좀 있긴 하지만 SM은 진짜 적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매력적이기도 하고 JYP도 물론 그런 거는 거의 없긴 한데 약간의 좀 그 오너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JYP는 가끔씩 나오기도 하잖아요. 기사로.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하거든요. 뭐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그래서 그나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장 조용한 게 또 SM이기도 하고 해서 좀 이게 엔터 쪽은 그런 게 굉장히 좀 예민하잖아요. 이런 이슈 하나하나 자체가. 그래서 SM이 좀 낫지 않을까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김선윤 위원님 또 네. 종목 오늘 갖고 오셨다면서요? 네, 오늘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에 이 자동차 업황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바닥이 좀 확인되는 것 같고 업황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의 좀 살아나는 그 포인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어제 기아차에 이어서 현대글로비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완성차 수송 쪽 관련해서 좀 성장 포인트 굉장히 좀 큰 것 같고 그다음에 2분기 매출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기대가 큽니다. 우려스러웠던 게 이제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해 중국 봉쇄 포인트가 있긴 한데 이게 사실 크지는 않거든요, 영향 자체가. 그래서 제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하나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기관과 외인 수급 자체가 조금 약간 공백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 그림 자체가 현대랑 기아가 외인과 기관 수급이 과할 정도로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처럼 글로비스 자체도 그런 흐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추세상으로 보더라도 이 추세의 바닥에서 올려치는 자리가 이 머니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 되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주가가 방향을 잡고서 올라가면서 계좌를 불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18만 5천 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1차, 2차 22만 원 잡고 손절가는 17만 3천 원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차분하게 한번 매수 대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대가 오늘 접근해봐도 좋은 가격대네요. 네, 오늘 충분히 괜찮고요. 이거 머니 차트 하단 내려왔다가 깨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라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머니 차트 하단 자리가 18만 5천 원 자리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매력도는 좀 큰 상황입니다. 네, 오늘 김선윤 위원님의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저희와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988로 저희 위원님들의 성함, 김선윤 혹은 성공 정재훈 입력하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내일 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